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AWS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 구축하기 세션에 발표를 진행할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이라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개발 방법론과 더불어 이러한 종류의 신기술들이 AWS의 인프라를 통해 어떻게 여러분의 서비스를 현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말할 때 자주 논하게 되는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생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포함되고요. 서비스를 모듈화하여 개발하고 배포하여 병목을 줄이고 개발 사이클을 가속화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로는 성능 및 확장성입니다. 구현된 어플리케이션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충분한 성능과 확장성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다 보면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드는 공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비스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의 사용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비용 효율성이 있습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고객분들의 이러한 모던 어플리케이션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과 관리형 인프라의 제공을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자 및 인프라 엔지니어의 환경도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는 모듈화 되어지게 되고요. 모듈화 되다 보니 각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팀 단위 구성, 그리고 그에 따른 빠른 개발 사이클과 배포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각 용도에 특화된 아키텍처 패턴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운영 모델은 효율적으로 바뀌고 더 현대화된 디자인을 가속화시키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기술들 역시 도메인별로 특화된 기술들이 적용됩니다. 웹 서비스 개발, 로그 분석,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 각 수행 영역에 대하여 이에 적합한 언어, 개발 방법론, 인프라가 사용되고 나름대로의 영역에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은 리소스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려는 성능 중심의 개발 방법론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간략히 소개드리고 이러한 신기술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란 CPU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데이터 레이아웃에 초점을 맞추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이란 이러한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법 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구축하는 기술 스택과 시스템 디자인을 포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다음 코드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두 코드는 전통적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모델과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모델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코드입니다. 굴러가는 공들을 화면에 렌더링하거나 해당 공의 묶음을 데이터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설계 시 왼쪽 코드처럼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설계합니다. 즉, 공이라는 객체를 직관적으로 설계하고 이 객체들이 굴러가도록 개발을 하게 됩니다. 좌측과 같은 전통적인 개발 스타일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모델에서는 공 객체의 배열이 아니라 굴러다니는 공들 자체를 군집화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PU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입니다. 데이터 레이아웃 배치를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치하는 기법인 셈입니다. 이렇게 구현했을 때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배치되게 됩니다. 기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반에서 데이터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계층화되어 저장이 되어진다면 데이터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데이터는 컴퓨터가 처리하기 쉽도록 연속적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로컬리티를 통해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CPU 성능에 있어서 높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리소스로도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반의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기 쉬운 데이터 로컬리티를 통해 CPU가 같은 코드를 재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블록 배치는 CPU가 실제로 데이터에 접근할 때 순차 처리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반의 설계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컴포넌트 간의 락킹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계층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결국 서로 다른 처리 로직에서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메모리 영역이 생기게 되고 이는 분산 처리 환경에서 락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반면 데이터 오리엔티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실제 동작에 알맞게 데이터를 평면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병목을 최소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점은 클라우드와 같은 분산 환경에서 컴퓨팅 리소스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된 특징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 기반의 개발 방법 도입을 통해 모듈들은 평면화되고 테스트가 쉬워진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실제 동작해야 하는 모듈 중심으로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AWS 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에 이러한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이 활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능이 중요한 CPU 인텐시브 워크로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게임 서버가 있습니다. 게임 서버는 많은 게임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stateful connection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게임 워크로드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래픽 처리 및 렌더링을 수행하는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프로세싱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경우에도 CPU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이 기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은 AWS 위에서 CPU 인텐시브 워크로드를 처리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워크로드의 기술이 특화된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능 중심의 기술 스택을 AWS 서버 위에서 구동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 형태로 성능의 확장과 비용의 절감, 그리고 리소스의 효율화를 같이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추구하는 워크로드에 특화된 전문화된 처리와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을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단일 서버가 더 많은 액터 및 클라이언트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리소스의 비용 절감에 이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서버에서 더 많은 실시간성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임 서버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처리한다거나 렌더링 및 데이터 프로세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용 사례에 있어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어집니다. 앞서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개발 방법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성능 중심의 기술 스택이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사례를 커버하기에 알맞은 컴퓨팅 리소스의 사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는 실제 물리 장비 위에서 서버를 구축했었고 이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까지 해왔습니다. 이후에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 실제 존재하는 물리 장비를 가상화시켜서 유휴 자원을 최소화하고 리소스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기술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컨테이너의 일관된 환경을 빠르고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기반으로 서비스 모듈화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서버리스 기술은 사용자의 관리 코스트를 최소화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컴퓨팅 모델을 제공합니다. 서버리스 모델에서 사용자는 할당받은 리소스의 100%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로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즉,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컴퓨팅의 진화란 리소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관리의 영역을 줄여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과 같이 CPU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더불어 리소스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게 해줍니다. AWS의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서비스인 EC2는 폭넓은 리소스 옵션으로 이러한 모던 기술들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커버할 수 있는 범용 워크로드부터 시작해서 컴퓨팅 특화된 워크로드를 위한 인스턴스 타입, 메모리 특화된 워크로드를 위한 인스턴스 타입, 그래픽 처리나 기계 학습에 특화된 워크로드를 위한 인스턴스 타입, 스토리지를 위한 I/O 특화된 형태의 인스턴스 타입을 지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EC2의 컴퓨팅 옵션은 인텔, AMD 등 다양한 프로세서 기반의 인스턴스와 베어메탈, NVMe 스토리지 등 기반 시스템에 특화된 인스턴스 유형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과 같은 모던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적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컴퓨팅 옵션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서비스의 확장과 최적화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C2의 최신 세대 인스턴스 타입들은 AWS 니트로 시스템이라는 기반 플랫폼 하에서 구성되어집니다. 전통적인 하이퍼바이저는 물리적 하드웨어와 바이오스를 보호하고 CPU,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 리소스 세트를 가상화하였습니다. 니트로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들을 기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레벨로 오프로딩하여 인스턴스가 모든 리소스를 사용할 때에 관리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줍니다. 니트로 시스템은 니트로 카드, 니트로 시큐리티 칩, 니트로 하이퍼바이저라는 구성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최적화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니트로 카드를 통해 네트워크 프로세싱을 오프로드하고 인스턴스의 I/O 프로세싱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EBS,
VPC 등 네트워크 통신 발생 시 향상된 I/O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니트로 시큐리티 칩은 하드웨어 기반의 시큐리티 모듈을 구현해서 관리자 액세스를 차단하고 공격 발생 시 피격 범위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니트로 하이퍼바이저라는 경량화된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할당받은 vCPU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고객분들께 베어메탈급의 성능과 높은 수준의 CPU 및 메모리 가용률, 그리고 보안을 제공해드리는 기반 기술이 되어집니다. AWS 그래비톤 프로세서 기반 워크로드라면 한 단계 더 최적화된 컴퓨팅 옵션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비톤 프로세서 시리즈는 AWS에서 맞춤형으로 구축된 ARM 기반 프로세서입니다. 라이센스 측면에서 보다 저렴하고 맞춤형으로 구축되다 보니 성능 면에서 보다 튜닝되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성능과 저렴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특히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과 같이 컴퓨팅 최적화된 기술의 경우 하이퍼스레딩 대신 머신에 실제 물리 코어를 매핑하는 그래비톤 프로세서의 사용은 기술이 가진 성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데 적합합니다. 특히 그래비톤2 기반의 프로세서로 어플리케이션이 빌드될 수 있다면 최대 7배의 성능, 4배의 컴퓨팅 코어, 5배 빠른 메모리의 인프라 위에서 여러분들의 리소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서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을 AWS 위에서 구성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데모는 AWS의 EC2 위에서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 인스턴스 위에서 일반 클래식하게 구현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 기반으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 가용률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EC2 인스턴스 G4DN X라지 인스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 인스턴스 위에서 오늘의 클라이언트 렌더링 어플리케이션을 재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유니티 기반으로 구현을 해봤고요. 일단 클래식한 개발 방법론으로 공들의 렌더링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개의 유닛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초반에는 100프레임/세컨드 정도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00개의 유닛이 됨에 따라서 프레임이 40, 20, 10까지 내려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35,000, 4만 해서 5만까지 공들의 개수를 늘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 정도의 규모의 렌더링 작업에 있어서 10프레임 정도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을 통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확인해 보시면은 리소스 가용률이 30% 정도 쓰고 계시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때는 10,000개, 15,000개, 20,000개부터 시작한 유닛 개수에 따라서 프레임이 200, 300, 400 이렇게 더 높은 수치로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임에도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더 성능이 뛰어나게 관측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는 EC2에 G4DN 인스턴스 타입을 썼기 때문에 해당 인스턴스 타입을 통해서 제공받은 리소스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CPU 가용률이 60%까지
올라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액터들을 수용하면서도 이제 CPU를 제공받은 대로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EC2 위에서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을 구현함으로써 리소스 가용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이러한 점을 컨테이너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구성하신다는 것은 개발 환경의 통일성과 배포 구성의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컨테이너의 적용은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변수를 최소화하고 쉽게 개발 환경의 단일화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컴퓨팅 옵션이라면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버 옵션을 고려하실 때에는 결국 프로덕션 환경에 이르신다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는데요. 아마존 EKS와 ECS는 고객분들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옵션들이십니다. 먼저 ECS는 Elastic Container Service라고 해서 AWS에서 제공해주는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이고요. EKS는 Elastic Kubernetes 서비스의 약자로 AWS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ECS와 EKS 관련해서 고객분들이 항시 질문 주시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ECS는 가장 편리하게 고객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위한 대부분의 스택들이 AWS 위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단순하게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아마존 ECS가 보다 적합한 선택지이십니다. 아마존 EKS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관리형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CS의 관련 서비스 스택이 대부분 AWS 네이티브 하다면 아마존 EKS의 서비스 스택은 대부분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EKS를 쓰신다면 주변 스택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이에 대한 선택의 어려움이 수반되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유연하고 자유로운 기술 스택의 구성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편리하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마존 ECS를,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렉서블한 기술 스택을 쌓고 싶으시다면 아마존 EKS를 선택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사용하신다면 컨테이너 이미지 및 아티팩트를 저장 및 관리하는 레지스트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존 ECR은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탄탄한 내구성과 고가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ECR은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제공하며 다른 AWS 서비스들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ECR의 이미지를 EKS, ECS, 람다, 파게이트 등으로 배포하는 워크플로우를 손쉽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오늘은 컴퓨팅 옵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저니에 있어서 컴퓨팅 옵션의 현대화를 가속화시켜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빌드 과정에서부터 지원되는 CLI 도구를 지원하는 AWS Apt 컨테이너, AWS 코파일럿과 같은 서비스들이나 이제는 잘 알려진 CDK, SAM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도구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아마존 ECR이나 프론트엔드부터 통합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는 AWS 앰플리파이 등을 지원합니다. 실행 과정에서는 컴퓨팅 옵션을 실제 구동시킬 수 있는 관리형 인프라들, AWS 파게이트, 아마존 ECS, 아마존 EKS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ECS Anywhere, EKS Anywhere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리를 위한 여정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는 잘 알고 계실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나 서비스 메쉬를 위한 AWS 앱메쉬,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AWS 프로톤 등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AWS의 컴퓨팅 인프라는 여러분들의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기술 진화에 발맞춰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어플리케이션들은 갈수록 전문화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 오리엔티드 테크 스택과 같은 기술들은 성능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 사례에 최적화된 워크로드들은 전문화된 안정적인 인프라 위에서 리소스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컴퓨팅 옵션을 통해 고객분들이 어떤 워크로드나 신기술을 적용하시더라도 이에 발맞춰서 컴퓨팅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화된 모던 서비스들은 일관되고 생산성 있는 아키텍처의 제공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정비된 기술 백서 및 전자책이 제공되고 있고요. AWS에서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관련된 트레이닝과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장표의 링크를 통해 참여 부탁드립니다. AWS는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WS 게임팀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성이었습니다.